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유행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한 적이 있나요? 학교라는 곳이 유행에 민감한 곳이라 아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가 힘들 거예요. 오늘은 비록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책의 이름은 식스팩이에요. 자, 우리 함께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3월, 내 이름은 강대한. 리코더를 좋아해서 리코더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다.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리코더를 불 줄 알았고 실력도 꽤 좋아서 친구들의 선망의 눈길을 받았다. 현재 고2인 나는 캐논과 같은 클래식 음악도 연주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르다. 알고 있다. 야외에서 리코더를 부를 때면 사람들이 야유와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11명의 부원으로 시작한 동아리는 현재 나뿐이다. 수업을 마치고 동아리실로 갔더니 어떤 학생들이 운동기구를 리코더부 동아리실로 옮기고 있었다. 철인 스포츠부 부장인 최정빈은 리코더부가 해체되어 철인 스포츠부의 훈련실로 사용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정빈, 훈훈한 외모와 초콜릿 복근으로 학교 내 인기 스타이자 매년 6월에 열리는 우리 학교 50년 전통의 철인 3종 경기 작년 우승자다. 그리고 나는 최정빈을 싫어한다. 선생님께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부원이 없기 때문에 동아리 유지가 힘들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회원 모집 기간에 1학년 김재혁과 장윤서를 회원으로 받았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철인 스포츠부와 동아리실을 나눠 쓰라고 하셨다. 그때 최정빈이 철인 대회에서 이기는 사람이 동아리실을 쓰자고 승부를 제안했다. 선생님은 말도 안 된다고 하셨고 나 또한 그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동아리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최정빈의 시스펙이 아른거렸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쉬지 않고 연이어하는 경기이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에 있는 자전거 2대를 보았다. 아버지와 형의 자전거다. 내 자전거는 그날 이후 버렸기 때문에 없다. 자전거 페달을 슬쩍 돌려보는데 형이 왔다. 혹시 자전거가 타고 싶으면 내 자전거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내가 버린 줄 알았던 자전거를 형이 다시 찾아 아버지의 치킨집에 두었다고 한다. 나를 속였다는 생각이 화가 났다. 난 그날 이후로 계속 속고 있는 것만 같다. 중3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내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전직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어느 빌딩에 화재가 나서 출동을 했다. 내부 붕괴 가능성이 있어 건물을 나가려는 순간 안에서 호각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간 아버지는 무너진 천장 자재에 다리가 깔려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와 한 아이를 발견했다. 그 호각 소리는 바로 리코더였다. 아이는 왼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살았지만 여자는 죽었고 아이의 가족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아이를 입양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아이가 나였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과 대화를 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아버지의 치킨집을 방문했다. 나를 보고 놀란 엄마와 아버지를 향해 철인 대회를 나간다고 말했다. 4월, 체육대회까지 약 2달 반이 남았다. 3월 내내 재혁이와 윤서의 리코더 실력을 다지기 위해 연습에 몰두했다. 특히 재혁이는 리코더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윤서는 최정빈에게 계속 눈길이 가는 모양이다. 여하튼 나는 남은 2달 동안 정빈이를 이기기 위해 체력을 길러야 한다. 당장 아파트 놀이터 철봉으로 향했다. 철봉을 잡고 몸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쿵 하고 계속 떨어졌다. 뭐가 문제일까? 그때 형이 나타났다. 형은 우리 학교 출신으로 3년 내내 철인대회 우승자의 특전사 출신이다. 필요 없다는 나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옆에서 훈수를 뒀다. 형 말대로 잡은 손 모양을 바꾸고 사용하는 근육에 집중하며 자세를 바꾸니 마침내 내 턱이 철봉에 닿았다. 이날 이후 형은 나의 철인대회 준비에 제대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코치를 자처해 트레이닝 스케줄을 짜며 시스팩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자기도 시스팩이 없는 주제에. 어쩌다 보니 수영 연습은 아빠와 형과 같이 하게 됐다. 나는 다리의 화상 흉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옷 벗는 걸 싫어한다. 그렇지만 어쩌겠나. 훈련을 위해서는 벗어야 했다. 수영 훈련을 끝낸 후에 자전거 훈련도 했다. 나를 한참 앞서가는 형과 아버지는 완주한 나를 축하해줬다. 훈련이 끝난 후 아버지의 치킨집으로 가 시스팩 근육을 위해 닭가슴살을 먹었다. 4월의 끝이 다가오는데 윤서는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는 핑계로 계속 리코더 연습을 빠졌다. 리코더 악보를 전해주기 위해 학원을 찾아갔더니 최정빈과 같이 꽃꽂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알고 보니 윤서가 중학교 1학년 때 화단에서 꽃을 가꾸고 있던 정빈이를 처음 만났고 그날 이후 친해졌다고 한다. 최정빈이 꽃을 좋아하다니 참 놀랐다. 생각해보니 철인 스포츠부가 사용하고 있는 동아리실 반쪽에는 꽃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정빈이가 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니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왠지 리코더를 좋아하는 나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5월 어느 일요일 학교를 방문하여 동아리실을 둘러보았다. 정빈이가 한 꽃꽂이 장식과 다양한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철봉이 있어 해보았더니 실력이 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정빈이가 나타났다. 캐비닛에서 리본, 포장지, 가위를 꺼내더니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꽃꽂이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부끄러웠다고 한다. 꽃꽂이가 뭐 어때서라고 대답했지만 정빈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리코더를 연주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만의 특기가 누군가에게 조롱받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다. 그래도 쪽팔리면 어때? 좋은데 어쩌겠어.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정빈이는 꽃다발을 나에게 선물로 줬다. 이 꽃다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엄마에게 주기로 했다.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엄마는 보답의 의미로 나에게 하얀 운동화를 사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빠가 치킨집을 차린 이유를 말해줬다. 어릴 적 아빠가 통닭을 사오면 나 혼자 다 먹을 정도로 치킨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처음 나를 입양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아빠와 형의 완곡한 태도에 입양을 결정했다고 한다.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나는 엄마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6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나와 정빈이를 포함한 학생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준비했다. 엄마가 사준 새하얀 운동화를 신고 수영복 차림으로 출발선에 섰다. 남들 앞에서 수영복만 입고 나서는 게 싫었지만 참아보기로 했다. 재혁이와 윤서를 비롯하여 저 멀리 큰 목소리로 나를 응원하는 가족들이 보였다. 체육 선생님의 말에 물안경을 쓰고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탕! 우레와 같은 환호성 사이에 나는 호수 속에 들어갔다. 형과 훈련한 대로 폐의 공기를 빵빵하게 채우고 팔을 쭉 뻗으며 몸을 던졌다. 그리고 빠르고 유연하게 팔을 저었다. 앞에 정빈이의 어깨가 보인다. 나는 정빈이를 향해서 힘껏 헤엄쳤다. 고3 어느 봄,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찾아온 봄, 나는 고3이 되었고 재혁이는 리코더부를 이끄는 새 회장이 되었다. 재혁이 덕분에 동아리 부원도 많이 늘어 큰 규모의 동아리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정빈이와 나의 승부는 어떻게 됐냐고? 나는 89등을 했고 정빈이는 당당히 1등을 했다. 승부대로 리코더부는 나가야 했지만 미운 정도 정이던가 어영부영 같이 쓰게 되었다. 정빈이는 요즘 꽃다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행복해하는 정빈이의 모습을 보며 나 역시 내 재능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 중이다. 요즘은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에 나가기 위해 열중하고 있고 리코디스트가 되어 리코더의 매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무대에 서고자 한다. 아, 내 시스펙은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덕분에 꽤 선명하다. 언젠가는 내 시스펙이 정빈이를 압도할 날이 올 것이다.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혹시 친구들은 리코더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역시 고등학생이 좋아하기엔 시시한 악기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대안의 리코더 연주를 들었다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이 하찮게 바라본다면 그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선에 당당히 맞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혹시 그런 시선에 위축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가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훌륭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